유명 인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루크 콤스, 아만다 바툴라. 2025년 6월 4일 업데이트. 유명인과 유명 인사라고 해서 정신 건강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스타들을 모아봤습니다. 루크 콤스는 2025년 희귀 정신질환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35세의 컨트리 가수인 그는 이전에도 평생 동안 겪었던 순수 강박증, OCD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질환을 특히 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을 불빛을 깜빡여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와 연관짓지만 콤스는 60미니츠 인터뷰에서 강박증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보 리얼리티 TV의 서머하우스 스타 아만다 바툴라는 2025년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건강과 친구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툴라는 브라보 리얼리티쇼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솔직함에 출연진과 시청자 모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이미 메카시, 게티 이미지. 빌리 아일리시는 2024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우울증과 싸워온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저는 평생 우울증을 많이 앓았습니다. 제 영혼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제가 항상 붙잡고 있던 것은 다 지나갈 거야. 파도처럼 밀려올 거야.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할 거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상관없어. 나아지는 것조차 바라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브라보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R&B 걸그룹 SWV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셰릴, 코코, 갬블은 2023년 3월 방송된 SWVN 엑스스케이프, 더 퀸스 오브 R&B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았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울증이 있어요. 어느 날은 행복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슬프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라고 갬블은 말하며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극한의 상황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갬블은 2017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정신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약물을 먹는 동안에는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2023년 자넬 모네는 완벽을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 강박 장애를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트의 가수 자넬 모네는 롤링스톤의 2023년 프라이드 홀을 취재하며 2018년 인터뷰 이후 진행된 내면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리치료와 감정 지원 코치와의 주간 미팅 등이 그 예입니다. 마리오 안주오니, 로이터, 배우 타라지피, 헨스는 우울증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치료사를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12월 셀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심리치료사와 상담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2021년 6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아메리카 가 탤런트 심사위원 하위 맨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불안과 강박 장애를 촉발했다고 말하며 악몽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매체에 말했다. 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위안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온 세상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64세의 맨델은 2016년 강박증 증상인 세균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처음 밝혔다. 기회우원 오딜과 AGT에서 맨델은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지 않는다.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코미디언은 웃지 않으면 울고 있으니까 재미를 찾는 것으로 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추악해지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미디가 어떤 면에서는 저를 구해줬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맨델은 낙인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빛의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벨은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 5월 셀프와의 인터뷰에서 벨은 18살 때부터 겪어온 불안과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말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분명히 정신이 번쩍 들고,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럴 만한 가치는 없어. 그냥 이 보호막 안에 있을 거야. 필요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너무, 너무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더 레이트 레이트 쇼에 출연한 해리 왕자는 제임스 코든에게 유해한 영국 언론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 힘든 환경이었어요. 영국 언론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제 정신 건강을 파괴하고 있었죠. 해리 왕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독이 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자 아버지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어요.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야 해요. 2021년 5월 라이언 레이놀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의 친구, 불안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처럼 빡빡한 일정, 과한 생각, 과한 걱정, 그리고 모든 일에 쫓기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의 스타 레이키스 스탠필드는 2022년 3월 지큐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완전히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알코올 없이는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라고 그는 지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재활과 페리스 잭슨, 제이미 리 커티스의 도움을 통해 스탠필드는 술을 끊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중독을 겪고 극복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폴 아웃보이의 기타리스트 조 트로맨은 2023년 1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밴드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죄악인 자부심으로 가득 찬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제가 다시 밴드로 돌아올까요? 물론입니다. 100%요. 그동안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 배우 에비게일 스펜서는 8월 4일 41번째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40세에 겪었던 신체적, 정서적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주일간의 감정 웰리스 리트리트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힘든 한 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1년 8월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위해 훈련하지 않았고 최고의 친구들과 치유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올마이 칠드런에서 테드 마틴 역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이. 나이트는 2022년 6월 베나드의 유튜브 시리즈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위드 모리스 베나드에서 전 동료 배우 모리스 베나드와 함께 과거 정신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나이트는 저는 강박장애, 즉 불안 장애를 겪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주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켜 먹지도 잠도 못 자게 되는 거죠. 40세 때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두 차례나 급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트는 이제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긴 여정이고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레나 고메즈는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2022년 1월 그녀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제외하고 4년 동안 소셜 미디어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게시물을 올리고 제가 하던 일을 하지만 균형을 맞추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고메즈는 어머니 맨디 티피, 사업가 다니엘라 피어슨과 함께 온라인에서 무료로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신건강회사 원더마인드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일리 제너는 트래비스 스콧과의 둘째 아이 울프를 낳은 지 6주 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산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산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전하며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온전한 인간, 아름답고 건강한 소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가수 사라 바렐리스는 2022년 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안과 우울증을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약을 복용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강하게 느꼈지만 처음으로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길고도 애절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제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기쁨, 낙관주의, 그리고 웃음은 제가 다시 찾은 소중한 제 모습 중 일부입니다. 벨라 하디드는 2022년 1월 WSJ 매거진의 먼데이 모닝 시리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으며 극도로 고통스럽고 쇠약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집 밖으로 나가 옷을 입는 것조차 정말 어려웠다고 하디드는 말했습니다. 특히 파파라치가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최근 25세의 슈퍼모델인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울고 있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디드는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내면 엄마나 의사가 안부를 묻곤 했는데 문자로 답장하는 대신 사진을 보내곤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녀는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1월 영국 지큐와의 인터뷰에서 댄 레비는 슈츠 크릭 시즌 6 촬영 중 겪었던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목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이 뻐근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침술사와 척추 지압사가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제 목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 보호대가 필요해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라고 그는 GQ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챈스 더 래퍼는 어두운 날들이 많았던 시기를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9살 때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고 모르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라고 그는 11월 1일 방송된 타라지와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피스 오브 마인드 위드 터로지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누군가 죽었는데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무감각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죠. 마치 제게 지속적인 영향이 있는 것처럼요. 영국 팝그룹 리틀 믹스 출신 가수 제시 넬슨이 우울증, 섭식장애,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글래머 UK 10월 호 표지 기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넬슨.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금 이게 나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감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올해 리틀 믹스를 떠나 솔로 활동을 시작한 넬슨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넬슨은 다시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젠다이아는 9월 6일 발행된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팬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리치료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닌 편견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5세의 이 배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깨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욕설이 무슨 일인가?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위에 들이온 이 어두운 구름은 대체 뭐지?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어. 릴 웨이는 12살 때 자살 시도를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5회 그래미상을 수상한 드웨인 마이클 카터 주니어, 드웨인 마이클 카터 주니어 라는 본명을 가진 래퍼 릴 웨이는 8월 15일 작가이자 TV 진행자인 에마뉴엘 아초, 엠마뉴엘 어코, 와의 불편한 대화, 언컴포터블 컨버세이션즈 인터뷰 시리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38세의 웨이는 저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나서서 행동하는 것을 정신 건강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나 라다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러브 앤 바스켓볼의 배우인 그녀는 8월 4일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절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황 발작이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공황 발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행복해 보여도 하루에 서너 번씩 공황 발작이 일어났죠. 라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공황 발작이 사라졌어요. 명상의 이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매우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나드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의 압박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첫째 딸 에벌리를 채닝 테이텀과 함께 키우고 있으며 디어 개비 팟캐스트에서 딸이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일과 여행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산후 불안이 심했어요. 드와는 말했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어요. 40세의 댄서이자 배우인 그녀는 둘째 딸 캘럼을 낳고 약혼자 스티브 카지와 함께 키우면서 더욱 진정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바빴지만 집에 있고 이 사랑의 둥지에 있으니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리앤 라임스는 7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 시절 스타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시절의 트라우마적인 부분들이 성공과 모든 성취를 가리고 압도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8월 베리웰 마인드 팟캐스트 에 출연한 라임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꽤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도움이 돼요. 때로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그런 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항상 알게 됐어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후 잠시 연기 활동을 중단한 킷 해링턴이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근황을 전했다. 솔직히 말해서 왕좌의 게임 이후 그리고 왕좌의 게임이 끝난 후에도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드라마의 특성과 제가 수년간 해온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해링턴은 시리우스 XM의 제스 케이글 쇼에 출연해 말했다. 34세의 해링턴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모던 러브 시리즈 출연에 대해서는 무거움을 덜어줄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애니 머피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1년 6월 조이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치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부유하고 유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슬퍼할 일도 없는데. 하지만 저는 콧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제 사진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리즈 위더스푼은 인터뷰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영화 와일드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이 영화는 셰릴 스트레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삶의 고난을 겪으며 혼자서 험난한 자연 속 오솔길을 걷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립이 자신을 세포 수준에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최면을 걸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촬영 시작 전 3주 동안 공황 발작을 겪었죠. 노출, 성적인 묘사, 약물 사용 장면도 있었지만 다른 배우 없이 카메라 앞에 혼자 있는 것도 문제였어요. 며칠씩 혼자 있는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021년 5월 템론홀에 출연한 가브리엘 유니언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자신의 여정을 털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사를 찾아라라고 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매일 긍정적인 생각과 명상 앱에 많이 의지했어요.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은총을 중심에 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창의적이어야 했지만 긍정적인 배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그냥 그런 날들이 있죠. 인스타일 2021년 6월 호 표지 인터뷰에서 안드라 데이는 과거 포르노와 섹스 중독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훌루의 드라마 미국 대 빌리 홀리데이에서 빌리 홀리데이 역을 맡을 때 어떤 성적 대상화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등 제 삶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빌리를 연기한 후 그녀와 여성성이라는 강인함을 기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5월 11일 그라임스는 주말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게스트로 출연한 직후 공황 발작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병원에 갔는데 어쩌다 공황 발작이 생겨서 올리는 걸 깜빡했어요. 솔직히 꽤 무서웠고 이제 심리치료를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무표정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1년 3월 빅뱅 이론의 마임 비아릭은 섭식 장애와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으며 지난 2년간 거식증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거식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묻거든요. 사실 저는 거식증과 제한적인 식습관 외에도 강박적인 과식증 환자거든요. 라고 비아릭은 자신의 팟캐스트 마임 비아릭의 브레이크다운에서 말했습니다. 데미 로바토는 우울증, 자해, 금주, 그리고 섭식장애로 인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2021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댄싱 위드 더 데블에서 그녀는 어린 스타로서 강간으로 순결을 잃었을 때 겪었던 정신적 충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2018년 여름 약물 과다 복용 당일 아침 성폭행을 당하면서 성적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는 2021년 2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자신의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픔, 불안, 분노, 그리고 평소에는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레이디 가가는 조앤 월드 투어 이후 겪었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레이디 가가라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는데 그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녀는 이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핵심에 가까워지는데 양파 껍질은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티 페리는 2020년 1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단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신 건강 여정을 시작해야 했어요. 켈리 클락슨은 2020년 6월 켈리 클락슨 쇼에서 데미 로바토와의 대화에서 우울증과의 싸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클락슨은 영상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겪었어요. 2020년 5월 카밀라 카베오는 WSJ 매거진에 게재한 에세이에서 자신의 강박장애, OCD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강박장애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강박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치 제 마음이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가수 조조는 4월 29일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임상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8살 때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중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피플지에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나 화학적 불균형에 취약한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USA 투데이